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월 26일 금요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정월대보름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모두 3%대 상승하면서 종목 등락수를 보면 수요일과 전 거래일과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2100개를 넘어섰으니까요. 전일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9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함께 동반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코스닥에서 금융, 보험, 투신이 오랜만에 300억 넘는 매수를 보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부양책 통과 기대감, 파월 의장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재확인 되었고, 반도체 가격 상승세 지속에 외국인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를 이 두 종목 합쳐서 1조 원 매수를 했던 것에 힘입어서 시가총액 1, 2위니까요. 급등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이틀째 지속되고 1조 원 수준의 기관 매수가 함께 유입된 점은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양시장의 거래대금 모두는 시장이 3%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보다 거래대금은 감소해서 약 31조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유럽의약품청의 심사 개시, 또 진출 본격화 기대감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크게 상승할 수 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와 의료품, 히토리에 대해 중국산 제품을 배제한다는 소식이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작용해서 배터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5%로 동결했고요. 한국은행은 인플레보다는 경기 방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3대 지수 보면은 다우보다는 S&P가 하락폭이 컸고, S&P 500보다는 나스닥의 하락폭이 컸고, 나스닥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폭이 컸는데, 반도체 지수는 무려 5.8%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몇 퍼센트요? 1.6%를 넘어섰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종가도 1.5% 넘게 끝났죠.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연준이 결국에는 긴축 정책을 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여럿 있었어요. 첫 번째, 장 시작 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84.1만 건에서 10만 건 이상 감소해서 73만 건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됐고요. 장 초반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채용 건수가 가속화되고 실업률은 조만간 4.6에서 5.2%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에 자신감을 표명했고요. 또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 4.0%보다 높은 4.1%로 발표됐고요. 더욱이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급감한 소식, 이렇게 4개가 이런 요인들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6%를 넘게 만드는데 힘을 보탠 상황입니다. 한편 애틀랜타 포스팅 연은 총재는 금리 상승은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며 금리가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수들이 조금 낙폭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랫꼬리가 길진 않았다는 거,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발표된 지표 중에 또 내구재 주문 지난달 발표를 크게 상회한 전월 대비 3.4% 증가하기도 했고요. 종목들을 보시면 상승한 종목이 몇 없습니다. 여기 백신 쪽 모더나 그동안 좀 흐름 좀 약했었는데 오늘 2.48% 상승했고, 화이자, 존슨앤존슨, 강보아, 게임스탑 아시죠? 뭐 거의 90% 이상 상승하다가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밖에는 뭐 모든 종목, 여기 제가 적어둔 수많은 종목들 다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낙폭이 컸고, 여기 보시듯이 JP모건, 금융주조차도 하락하는 등 투심이 약했습니다. 유가 상승했지만 엑슨모빌도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8.2% 하락폭이 컸는데, 반도체 칩 부족으로 수요를 따라잡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게 영향을 줬다고 추정되는데, 이런 소식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행, 레저 업종 등도 약했습니다. 부킹닷컴이 6.9% 하락했고, 여기 카니발 5.7% 하락했고, 로얄 크루즈가 5.2% 하락했고, 디즈니가 3.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뉴욕 지수만큼은 아니지만 좀 흐름이 약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재확인되었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결국 연준이 이를 뒤집는 건 아니야? 좀 빨라지는 거 아니야? 뭐 우려감으로 하락 마감한 거고요. 중국 상해지수, 미국 증시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었던 가운데 부동산 업종이 5.9% 크게 상승했고, 금융업종도 2.4% 좋은 모습 보였지만,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제한되었습니다. 유가가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위기 해소 시에는 결국에 원유 수요가 빠르게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전하다 보니 상승했고요. 금 가격은 1%대 하락 보였습니다. 오늘 밤 미국 1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또 물가랑 또 관련될 수 있는 거죠. 또 금리에 연관될 수 있고, 2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 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 산업 지수입니다. 전일 흐름이 좋으면서 신고가 기록했는데, 전일의 상승을 모두 되돌리는 하락이 나왔다는 거. 그게 또 하루 만에 나왔다는 거. 그런데 이제 21선 우상향 중이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좀 안타깝죠. 어떻게 상승한 건데 그냥 하루 만에 다 되돌렸으니까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종가상 이탈됐고, 그래도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이틀 전에 여기 아래 꼬리를 앞두고, 만약에 미국 증시 S&P 500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또 반등이 나온다면 저점을 높이는 수준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거에 위안을 삼아 봅니다. 60일선도 아직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가상 60일선 이탈했지만 S&P 500과 비슷하게 이틀 전 장중 저점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아래꼬리 조금이라도 달린 것에 좀 주목을 해 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선 이탈했고 비슷비슷하죠.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국채 10년물 금리가 재차 상승한 것이 부담이 되었는데,
외국인 수급에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고 개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또 시장 안 좋으면 개인이 받치겠지만, 이유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 자금들이 저기 돈만 옮겨놔도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서 신흥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금리가 상승한 이유가 뭐죠?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 참여자들은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재확인됐어도 결국에는 긴축하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유해보자면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공원에서 보니까 정확한 나무 이름은 모르겠지만 꽃이 핀 나무도 있었어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막 봄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봄이 막 노크를 하는, 봄의 입구에서부터 벌써 이번 여름에 장마 때 비가 얼마나 많이 오려나, 비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을 앞두고 장마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봄의 초입부터 장마를 걱정하는 그런. 그런데 넓은 시야에서 보면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결국 금리 상승의 요인이 경제 정상화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국채금리가 1.75%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미국의 40%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이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는 오늘 많이 하락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수준까지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2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휴장이에요. 연휴다 보니까 좀 연휴를 또 앞두고 좀 투심이 좀 약할 수 있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오전보다는 오후의 수급 그리고 흐름이 더 중요하겠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볼 거는 뭐죠? 최근 시장의 주도주로 할 수 있는 시총 100조를 돌파한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된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지탱해 주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보기보다는 주요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얼마나 좀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투심을 좀 이렇게 하락이라도 위축되더라도 좀 제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역시 화이팅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